우리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재산을 지킨다고.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에 70세 할머니 순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법원에서 발표된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죠. 순분은 사실 이 지역 최대의 과수원 단지를 소유한 거대한 땅 부자였던 것입니다. 70세 할머니가 글 못 읽는다고 무시한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방법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충북 산골마을. 이른 새벽부터 들려오는 물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70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온 최순분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동틀 무렵 잠에서 깨어나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사과들이 잘 자랐구나. 순분 할머니는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20살에 이 마을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일군 이 과수원은 그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순분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던 그녀는 평생 남편이 신문을 읽어주거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왔습니다. 순분아, 마을 회관에서 온 공문이야. 이웃집 아주머니가 하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순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지만 속으로는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그저 검은 점과 선으로만 보일 뿐이었거든요. 그래도 순분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 민수와 최근에 결혼한 며느리 지영이었죠. 우리 민수가 대학까지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예쁜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이제 할 일 다 했지. 순분은 혼자 중얼거리며 뿌듯해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아들 내외가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면 순분의 하루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농사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순분은 과수원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생전에 정리해둔 각종 서류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죠. 비록 내용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순분은 이 서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땅 문서, 통장, 각종 계약서들. 남편이 이것들을 소중히 간직하라고 당부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잘 키워놨지? 이제 며느리도 좋은 사람으로 맞았고. 순분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분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너희들 언제 한번 내려올 수 있겠니? 올해 사과가 정말 잘 됐거든. 아,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지영이도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조금 더 있다가 시간 되면 내려갈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어딘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순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과수원이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순분은 혼잣말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순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순분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내일 내려갈게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분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럼 내가 닭도 잡고 전도 부쳐놓을게. 지영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물어봐라. 순분은 벌써부터 며느리를 위한 음식 준비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순분은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차에서 내린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을 보자마자 순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은 겉으로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지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지영아. 멀리서 고생했구나. 어서 들어와서 쉬어라.
순부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영은 자연스럽게 손을 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집안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순부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며느리 앞에 계속 놓아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과수원에서 딴 사과로 만든 식혜고 이건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나물이야. 하지만 지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영은 젓가락질도 대충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영의 모습을 본 순부는 마음 한편이 서운했지만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 후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좀 더 올려야 해서요. 순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한 3천만 원 정도요.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통장에서. 민수가 말을 하다가 망설였습니다. 그때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혼자 계시면서 그 돈 쓸 일도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순부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내 아버지랑 평생 모은 거라서. 에이, 어머니. 지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부담스럽잖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민수 거 될 텐데 미리 좀 써도 되지 않나요? 순부는 며느리의 거친 말투에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글도 못 읽으시잖아요. 은행 업무도 민수가 다 해드려야 하고 각종 서류들도 혼자서는 처리 못하시면서 왜 그렇게 돈을 꽁꽁 쥐고 계세요? 이 말을 들은 순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지영아, 그렇게 말하면. 민수가 말리려 했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요즘 세상에 글도 못 읽는 사람이 무슨 재산 관리를 해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통장이랑 도장 주시면 안 되나요? 순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글을 못 읽는다는 것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순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록 글은 못 읽어도 이 돈은 너희 아버지랑 내가 평생 일해서 번 거야. 함부로 줄 수는 없어. 아, 정말. 지영이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고집만 3개. 글도 못 읽으면서 무슨 고집이에요? 어차피 속아서 돈 다 잃을 거면서. 그 순간 순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며느리로부터 이런 모욕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지영은 계속해서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눈물로 뭐가 해결돼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니. 순부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그날 밤 순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순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순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어젯밤 며느리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멀리서 온 가족들을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수가 먼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순부는 아들을 보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미역국이랑 생선구이 해놨어. 어릴 때 내가 좋아하던 거 기억나지? 순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제 지영이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다. 며느리도 서울 생활이 힘들어서 그랬을 거야. 순부는 아들을 위로하려 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픈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영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리 화장을 곱게 하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죄송했어요. 지영이 일부러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어머니를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순부는 며느리의 사과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지영아. 어머니도 이해한다. 그런데 어머니,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영이 순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지영이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보증을 잘못 서셔서 저희가 갚아드려야 할 빚이 생겼어요. 빚? 순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한 8천만 원 정도요.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걸 못 갚으면 민수 직장에도 알려져서 정말 큰일 나요. 순부는 당황했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큰 돈을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지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어머니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민수도 덩달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들로서 무능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이번만 도와주시면. 순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당부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라서. 순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또 그 소리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지영아. 민수가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글도 못 읽으시는 분이 무슨 재산 관리를 해요? 혹시 누가 속여서 돈 다 빼먹어도 모르실 거면서. 순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영아, 그렇게 말하면. 그리고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글 못 읽는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 같은 분이 혼자서 무슨 돈 관리를 한다고요? 이때 마침 이웃집 김아주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러 왔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어서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아이고, 저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김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은 이웃이 온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글도 못 읽으시는 주제에 돈을 꽁꽁 쥐고 계시면 어떡해요? 나중에 사기당해서 다 날려도 저희가 책임져야 해요. 주제에. 순부는 이 말을 듣고 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지영아, 제발 그만해. 민수가 급하게 말렸지만 지영은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같은 무식한 시골 할머니가 무슨 돈 관리를 해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고 편하게 지내시면 안 되나요? 그 순간 김아주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분이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지영은 이웃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요. 글도 못 읽으시면서 돈 관리를 혼자 하겠다고 하시니까. 김아주머니는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잃었습니다. 동네 사람 앞에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말하다니. 순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왜요?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지영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사실대로 말한 거지. 뭐가 문제예요? 그때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지영이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일리는 있어요. 순부는 아들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야, 너마저.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혼자서는 복잡한 금융 업무들을 처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순부는 아들마저 며느리 편에 선 것을 보고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김아주머니는 분한 마음에 순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순분이 누나, 참지 마요.
이게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예요? 하지만 지영은 김아주머니에게도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아주머니는 모르시는 소리예요. 요즘 세상에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기를 당하는데 저희가 미리 관리해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날 오후 결국 아들 내외는 짐을 싸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도 지영은 차가운 시선으로 순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혼자 고집 부리실 건가요? 차가 사라진 후 순분은 빈마당에 홀로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순분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며칠 후 순분의 평온한 아침이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깨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예고 없이 나타난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지영이 마치 집주인인 양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순분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지영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변호사랑 상담해봤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 혼자서 재산 관리하는 건 정말 위험하대요. 변호사? 순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요즘 글 못 읽는 노인분들 상대로 하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영이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시면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모시려고 해요. 요양원이라니. 순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 왜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해? 지영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70이신데 언제까지 혼자 이런 시골에서 지내실 거예요? 게다가 글도 못 읽으시니까 각종 서류나 계약에 속아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리고 지영이 가장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과 과수원은 저희가 관리하기로 했어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래요. 순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도 동의한 거니?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 혼자서는 위험해요. 위험하다니. 내가 평생 이 땅에서 살았는데. 순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영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글도 못 읽으시는 분이 복잡한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이미 동네에서도 소문이 다 났어요. 소문? 순분이 당황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글을 못 읽어서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지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순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치라니.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거야. 그렇다고 어머니가 계속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민수가 상속받을 텐데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순간 순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안 돼. 순분이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절대 요양원 따위는 안 가. 지영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뜻이야? 순분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어머니 뒷바라지 안 할 거예요. 지영이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아무것도 지원 안 해드릴 거라고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렇게까지는. 민수, 당신은 조용히 해요. 지영이 남편까지 윽박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말을 안 들으시겠다면 정말 혼자 사시라고요. 순부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영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글도 못 읽으시는 분이 고집부리다가 생기는 일은 어머니 책임이에요. 그날 오후 아들 내외는 차갑게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순부는 빈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정말로 아들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순분이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평생 의지하며 살았던 가족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쓸쓸한 밥상을 받으며 순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그 순간 이웃집 김아주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순분이 누나, 요즘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더라고. 무슨 소문? 순분이 물었습니다. 누나가 치매 기미가 있어서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요양원에 모시려고 한다고 말하고 다녔어. 김아주머니가 분한 듯이 말했습니다. 순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순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남편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순부나, 글은 몰라도 내가 가진 땅은 내 힘으로 지킨 거다. 언젠가 내 손으로 그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다. 추운 겨울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외로움 속에서도 순분의 눈에서 결의의 불빛이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자신을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순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순분이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대거 나타나 토지 측량을 시작한 것이었죠. 순분이 누나, 저기 봐. 군청 사람들이 누나 과수원을 재고 있어. 김아주머니가 급하게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순분은 과수원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공무원들이 첨단 측량 장비를 가지고 땅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르신, 혹시 최순분 씨이신가요? 한 공무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 땅을 재는 거예요? 순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 정부에서 이 지역을 농업특구로 지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소유 토지가 이 일대에서 가장 넓더라고요.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가장 넓다고요? 순분이 놀랐습니다. 네, 전체 약 15만 평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공무원이 의아해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15만 평이라니. 이는 마을 전체 농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순분이 누나가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계셨다고. 이웃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분의 오랜 친구였던 박 변호사가 급하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순분 씨, 큰일이에요. 박 변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했어요. 후견인이 뭐예요? 순분이 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순분 씨가 치매라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산 관리권을 가져가려는 거예요. 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순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 짓까지 하다니.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순분 씨가 글을 못 읽어서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순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순분 씨,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아요. 남편분이 맡겨두신 서류들 말이에요. 그 서류들이 뭔데요? 순분이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순분 씨 남편분은 평생에 걸쳐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해 오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순분 씨 명의로 이전하셨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순분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순분 씨는 이 지역 최대의 토지 소유주예요. 박 변호사가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과수원뿐만 아니라 인근 산림, 농지, 심지어 마을 입구 상가 건물까지 모두 순분 씨 소유입니다. 순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남편분이 그러셨어요. 순분이가 글을 못 읽어서 걱정만 할까봐 말 안 했지만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다라고 하시면서요.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순부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순부나,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을 내 이름으로 해뒀다.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 서류들로 며느리의 후견인 신청을 막을 수 있어요? 순분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막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요. 순분 씨가 실제로는 이 지역의 거대한 지주라는 게 밝혀지면 며느리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 되거든요. 다음 날 마을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순분의 실제 재산 규모가 알려지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순분이 누나가 그렇게 엄청난 부자였다니. 15만 평이면 시가로 따지면 수백억 원이잖아. 그런데 며느리가 그분을 치매라고 했다며. 말도 안 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평소 순분을 무시했던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순분은 박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반박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비록 글을 읽지 못하지만 제 재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순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치매라고 거짓말한 며느리와 아들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 소식은 지역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글 못 읽는 할머니를 치매라고 속인 며느리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순분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순분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니. 하지만 순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순분의 엄청난 재산이 공개된 지 이틀 후 마을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순분을 무시하던 사람들까지 갑자기 정중해졌고 며느리 지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그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수백억 원짜리 땅 주인을 치매라고. 정말 뻔뻔하네. 순분이 누나가 얼마나 착한 분인데. 마을 사람들의 여론은 완전히 순분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오후 순분의 집 앞에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가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수와 지영의 모습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수는 초췌해 보였고 지영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순부는 과수원에서 일하다가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곧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아주머니가 먼저 대문으로 나가 아들 내외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민수야. 그동안 어디 있었니?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데. 김아주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가.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때 순분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일로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순분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무시하던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지영아, 일어나라. 사람들이 다 보잖니. 민수가 당황하며 아내를 일으키려 했지만 지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순부는 냉정하게 내려다봤습니다. 대단한 분? 그럼 내가 대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거였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영이 더욱 절망적으로 울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보호? 순분이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공격했는데 무슨 보호 얘기를 하니? 김아주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순분이 누나, 이 사람들이 누나를 치매라고 하고 다녔잖아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영은 더욱 창피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무지해서 그랬어요. 지영이 변명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실 줄 꿈에도 몰랐어요. 순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게 없었다면 계속 그렇게 대했을 거라는 얘기니?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었거든요. 어머니, 저희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민수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잘한다고? 순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게 누구였지? 내가 글 못 읽는다고 무시한 게 누구였지? 지영이 더욱 격렬하게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순분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냥 무시해도 되는 늙은 할머니로만 봤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영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럼 뭐야? 순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내가 수백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 아니야?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분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잖니. 치매라고 소문냈잖니. 그건 지영이가 잠깐 잘못 생각해서. 민수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잠깐. 순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몇 달 동안 나를 무시하고 모욕한 게 잠깐이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분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영이 순분의 발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순분은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영아, 이제 와서 울어도 소용없어. 너는 나를 진심으로 무시했어. 그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그만 돌아가라. 나는 더 이상 너희와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 내외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순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순분의 진짜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돌려보낸 후 순분은 혼자 과수원을 거닐었습니다. 붉게 익은 사과들이 가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순분이 누나,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김아주머니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무릎 꿇고 우는 모습 보니까 정말 잘 됐어요. 하지만 순분은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분은 박 변호사와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순분 씨,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박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결심했어요. 순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회관에서 긴급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순분이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순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평생 글을 못 읽어 위축되어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글을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땅의 절반을 마을 발전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순분이 선언했습니다. 마을회관이 웅성거렸습니다. 15만 평의 절반이면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청년들이 농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로 땅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분이 누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에요. 순분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저를 도와주신 이웃분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 순간 김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순분이 누나, 저희가 누나의 진짜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후 순분의 새로운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순분 마을 급식소라는 간판이 걸렸고 젊은 농부들이 순분의 땅에서 새로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땅 덕분에 저희가 농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어요. 25살 청년 농부 준호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니야, 고마운 건 내가 해야 할 말이지. 이 땅이 잘 쓰이고 있어서 기뻐. 순분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급식소에서는 마을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첫 번째 무료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순분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순분아, 정말 고마워.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한지 아니? 80살이 넘은 박할아버지가 순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요. 순분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민수와 지영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거대한 재산이 모두 사회에 기부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어떡해? 어머니가 정말 모든 걸 다 기부하신다고 해.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어. 민수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아프게 했어. 그들은 여러 번 더 찾아가 용서를 빌었지만 순분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분은 급식소에서 봉사하던 중 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30살의 미애는 남편을 일찍 잃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어서. 미애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말아라. 우리 모두 가족인데. 순분이 미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부터 순분은 미애와 그 아이들을 자신의 진짜 가족처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순분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순분도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 되어주세요. 7살 민지가 순분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너희 진짜 할머니가 되어줄게. 순분이 아이를 꼭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이제 순분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진심과 사랑으로 맺어진 더 깊은 유대였습니다. 한편 아들 민수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 위해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행복한 미소로 아이들과 놀아주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새로운 삶을 찾았고 그 속에 자신들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순분의 진정한 행복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순분의 과수원에는 하얀 사과꽃들이 만발했고 마을 전체가 새로운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순분 마을 급식소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젊은 농부들이 가꾼 밭에서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네요. 미애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순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순분의 집 바로 옆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정말 기분 좋은 하루야. 순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 꽃 따주세요. 5살 지훈이가 사과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 돼, 지훈아. 꽃을 따면 사과가 안 열려. 순분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꽃이 있어야 나중에 맛있는 사과가 되는 거야. 정말요? 지훈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하겠니? 순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김아주머니가 급식소에서 준비가 다 됐다고 부르러 왔습니다. 순분이 누나, 오늘 새로 오신 어르신들 계세요. 준비 다 됐어요. 그래, 그럼 가자. 순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급식소에는 마을의 독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까지 오신 분들로 가득했습니다. 순분은 직접 음식을 나누어 주며 한 분 한 분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순분이 누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새로 온 할머니가 순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순분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순분은 혼자 과수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묘소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된 지 벌써 몇 달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계획이 잘 되고 있지? 마을 사람들도 다 행복해하고. 순분이 묘비에 새겨진 남편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분이 고개를 돌리자 아들 민수가 혼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몇 달 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혼자 왔니? 순분이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네. 지영이는? 저희 이혼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순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분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이와 헤어지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순분은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 무릎 꿇는 이유가 뭐니? 어머니를 너무 아프게 해서요. 정말? 아니면 내 재산 때문이니? 순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 가지 모두였거든요. 순분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 네, 어머니. 진정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지. 순분이 과수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글을 못 읽어도 사람의 마음은 읽을 수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너와 지영이는 내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가진 것만 보았지. 순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잘못이야. 어머니. 민수야, 이제 너도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해.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해. 순분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미애의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응, 왔구나. 순분이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새로운 가족을 찾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민수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순분이 아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거라.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워. 그러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부는 급식소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도왔고 민수는 혼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작별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부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미혜와 아이들, 그리고 마을의 여러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행복하게 살 거야. 순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행복해 보여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에게는 너희들이 있으니까. 순분이 아이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순부는 창가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때는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지? 순분이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사과나무 잎사귀들이 남편의 대답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를 몰라도 나이가 들어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과수원의 사과꽃들이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피어날 것처럼 순분의 행복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된 순분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전해질 따뜻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일도 다락방 라디오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